금속은 다른 금속과 쉽게 배합될 수 있고 비슷한 색깔의 금속이 섞일 경우 인간의 눈으로 균질성에 대한 분별이 어렵다. 금화의 경우 금의 함량이 변해도 대중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에 금이 조금만 들어간 금화 또는 금화의 모퉁이를 약간 갈아서 크기가 조금 작아진 금화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를 악화라 부른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화보다는 악화가 유통되도록 하는 니즈가 발동되고 일단 악화가 유통되는 것을 착한 대중이 보게 되면 대중 심리로 너도 나도 악화만 유통되는 현상이 확산된다. 이렇게 교환에 쓰이려고 유통시장에 나오는 것은 악화이고 양화를 유통시장에 내놓지 않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양화를 쌓아놓으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현상이 발생한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벳, 머니 드라이브, 아웃굿 우리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자. 그리고 구축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쌓다라는 의미가 아닌 몰아내다라는 구축을 뜻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레샴의 법칙은 근본 이데아에서 제시된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가 생길 경우에 실질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실질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된다는 법칙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그레샴이 1558년에 즉위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졌으며 그가 한 말은 좋은 돈과 나쁜 돈은 같이 돌 수 없다는 구덴백 코인 캐나트 서큐레이터 투게더와 유사했다고 한다. 이 이론은 약 300년 뒤에 이를 발굴한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헨리 더닝 맥클라우드에 의해 그레샴의 법칙으로 명명되었다.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가치의 보존과 유통 기능을 모두 가진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화가 있을 것. 두 번째, 두 재화 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교환비가 있을 것. 특히 두 번째 조건인 일정한 교환비의 존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레샴의 법칙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티어리의 법칙은 더 좋은 화폐가 더 나쁜 화폐를 몰아낸다고 한다.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악화가 남게 되고 유통시장에서 양화를 빼내어 다른 곳에 저장, 보관시키려는 자연스러운 행동 유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연 악화와 양화는 어떤 돈을 말하는지 생각해보자. 악화, 양화의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인 화는 돈을 말하며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자산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할 경우 지갑에 들어있는 현찰 외에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또한 돈인 셈이다. 더 나아가 당장 금은방에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도 돈인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어 그대로 부동 즉 이동할 수 없고 돈으로 바꾸는데 며칠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돈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자산이다. 순식간에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코인을 바로 원화로 바꿀 수 있다면 코인과 원화는 서로 돈인 셈인 것이다. 이렇게 유동성이 매우 강한 자산은 돈의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악화, 양화 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각국의 법정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금과 같은 범주로 보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화와 악화 간 교환 비율이 1대1 이상 이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금의 함량이 낮은 악화와 금의 함량이 높은 양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양화도 악화와 같이 물건의 교환 역할을 하지만 악화가 증가하면서 양화는 개인의 금고로 저장되게 된다. 즉 악화가 양화를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생필품을 구매하려면 화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악화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악화는 점점 더 강한 악화가 되어가면 악화 몇 개가 양화 한 개로 교환되게 된다. 여기에서 양화는 가치 저장 역할을 하게 되고 악화는 물건과의 교환 역할로 남게 된다. 가치 저장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화는 악화와도 빠르고 쉬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처럼 권리 이전이 어려운 자산보다는 권리 이전이 쉬운 자산이 유리하다. 화폐 경제로 보면 악화는 발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통제력으로 물건과의 교환 수단에서의 독점적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학습되기에
악화는 빨리 소비하거나 양화로 바꾸어야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양화가 먼저 있었는데 악화가 나중에 등장하면서 양화를 유통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악화가 있기 때문에 양화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가 비트코인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브레튼 우즈 시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법정화폐의 무분별한 증대가 이루어졌고 법정화폐가 악화 성질을 강화하는데 반해 양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금은 물질이기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양화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법정화폐의 악화와 대항하는 양화로서의 지위를 점점 얻게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내에서 독점적 교환 역할을 계속해야 하기에 악화인 법정화폐가 실물 유통시장인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의 속성인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투자 시장에서 양화는 악화를 몰아내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레샴의 법칙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화폐 시장을 실물 교환 속성이 적용되는 시장과 가치 저장 속성이 적용되는 시장으로 분리해보면 악화와 양화가 함께 있을 경우 실물 교환 시장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고 가치 저장용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양화가 악화를 몰아낸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실물 교환 시장만 눈에 보이므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현대 사회는 두 가지 시장이 동시에 활발하게 운영되므로 두 가지 시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즉시 현금화 가능한 디지털 가상자산은 돈의 분류에 속하므로 기존 돈과 악화 양화의 투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투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토록 절실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이 투쟁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양화는 기존 법정화폐 즉 악화를 가치 저장 시장 즉 투자 시장에서 밀어낸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가상 자산 중 양화가 반드시 비트코인 올리일 필요는 없지만 많아야 비트코인 외 두세 개일 수밖에는 없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포지셔닝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